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자기가, 뭡니까? IT 전문가, 그 다음에 과학자, 그 다음에 사업가, 경영자로서 새로운 국가 리더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과학자다? 글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과학자의 범주에 의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뭐 그건 인정한다 치고, 그럼 안철수가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정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가? 저는 거기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안철수 연구소, 이게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안철수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안랩의 매출, 안랩의 단기 순이익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던 정말 조그마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가 공식적으로는 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이사회 의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 승인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그 뭡니까 각종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점검하면서 다시 이제 이걸 추인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경영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안철수도 언제였습니까? 2021년도 그때 당시 또 대선 나오려고 할 때 나 안내 경영에서 손 뗀 지 10년도 넘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나 안내 경영 안 한다. 손 뗀 지 오래다. 나 2005년부터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랩, 그 안랩이 과연 정말 건실한 회사인가? 그 안랩이 정말 어떤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초우량 그런 기업인가? 안랩이 정말 그런 초우량 기업은 하지만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거기에 최대 주주이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출연한, 안철수가 자기가 계속 기부했다고 하지만 그 동그라미 재단도 안철수 다음으로 그 안랩의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랩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과연 경영자로서 어떤 능력을 보였을까? 여러분들 이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 벤처기업들 중에 지금 현재 정말 우량한 기업으로 큰 기업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기업 경영자들보다 안철수가 탁월한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고만고만한 기업들은 많이 있었고, 그 기업들 중에 지금 살아남아서 안랩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안랩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안랩보다 훨씬 더 성공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랩은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매출액도 더 커졌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이 배당금도 더 아마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어떤 실력을 지금 강조하는 것인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철수가 그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 안랩의 CEO를 한 사람이 바로 김철수입니다. 이 김철수가 CEO를 맡고 있을 때 이 안랩이 상당히 그 성장세가 가팔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제가 2017년 4월달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입니다. 안철수는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안철수의 안보관. 왜냐하면 안철수는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이 박원순이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중도층이 봤을 때 좌파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세력들, 이런 사람들과 그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관, 이런 거에 있어서 보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4월 달에 이거를 갖다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런 비판, 의문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 중에 일부 대목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온라인 기사로 썼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축약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철수의 안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살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의 안보관은 무엇일까?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 평화 성과 거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임 지지층 안에서, 그 다음에 국내임 지지층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또는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북 정책 때문에 대북 굴종, 그건 대북 굴종이었다. 그거는 결국에는 북한만 이루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흑백 정책으로 남북 평화 성과가 얻었다고 하는 그 안철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봉쇄 정책 탓에 남북 갈등이 심화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수 괴멸을 걱정한다는 안철수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비판이 제기되자, 사실과 전혀 다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앞세우면서, 나 이제 아니다, 반대한 적,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드 배치 반대한 이유가 뭐였냐, 그 말입니다. 안철수의 사드 입장은 현실적인 해법이다. 안철수 말 바꾸기 비판하던 문재인의 입장 변화 보면 착잡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현실적 해법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재가동을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 결국에는 이 북한 독재 정권의 일종의 현금 파이프라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막대한 대량 현금이 저 북한 독재 정권, 독재자의 주머니로 직결되는 그 파이프였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바로 안철수 의원이 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이 다음 영상에 이어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사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7년 이제 4월입니다. 그 시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다. 안 후보는 2월 11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의 생각과 관련해 정치 경험 전에 쓴 책이지만 요즘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곤 한다. 그때와 생각이 바뀐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2017년 4월 달에 우리 국민 앞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기의 안보는 보수라고, 자기의 안보가는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안철수, 나 안철수의 생각과 지금도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안철수의 생각은 총 270쪽이다. 그중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얘기한 건 9쪽이다. 안 후보는 책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비판했지만 전체적으로 두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야욕과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대북 지원을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2003년 7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19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70여 차례 고폭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폭 실험은 핵무기의 내관인 핵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고성능 폭발 실험을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고폭 실험 정황을 1998년 4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2004년 11월 13일에 얘기했다. 대북 지원을 계속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보낸 금품 규모는 공개된 것만 8조 원이다. 개성공단을 조성해 돈줄도 확보해 줬다. 이 기간 북한은 제1,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1998년 8월엔 대포동 1호를, 2006년 7월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2년 10월엔 핵 폐기 약속을 어겨 2차 한반도 핵 위기를 야기했다. 2005년 2월엔 핵 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책찍만 서서 남북 갈등이 심화됐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를 전제한 봉쇄 정책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봉쇄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산 관광객 박광락씨 피살 2008년 7월, 2차 핵실험 강행 2009년 5월, 천안함 폭침 2010년 3월,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2012년 3월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북한이 정말로 도발을 연이어서 계속했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천안함을 여러분들 폭침시켜서 우리 해군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우리 해군들이 여러분들 북한이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대북 제재도 못한다 그 말입니까? 근데 안철수는 대북 봉쇄 정책을 했고 그 대북 봉쇄 정책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켰고 평화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가 2007년 4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가 자기의 생각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던 안철수의 생각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안철수가 지금은 어떻게 흘러서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자기가 보수를 걱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이 안철수의 이런 과거를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후보는 또 이명박 정부가 봉쇄 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봉쇄 정책이 아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한 데 따른 사후적 대응이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민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 후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소위 대북 포용 정책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철수는 보수입니까? 여러분들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더 행복하게, 우리 국민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게 바로 이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는 과연 지금 현재 이 국내에서 보수를 자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직도 여기에는 물음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사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잠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